안녕하세요 여러분. CR국어 양인쌤입니다. 오늘은 품사 심화 마지막 주제로 용언과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강의한 프린트와 문제를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매너인 거 아시죠? 그 댓글에 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강의한 프린트와 문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언에 속하는 품사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동사와 형용사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자, 용언이 주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서술어로 쓰입니다. 자, 용언의 특성. 용언은 다 알다시피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며 쓰입니다. 형태가 변화하며 쓰인다. 이것을 가리켜서 용언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활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활용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활용은 어간과 어미의 세트, 어간 혼자만 쓰이거나 어미 혼자만 쓰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간과 어미가 항상 세트로 묶여서 쓰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활용의 조건이죠. 그렇다면 어간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간이란 한자를 보시면요. 여기 어자는 말씀 어자고 단어를 가리키는 말씀 어자. 자, 단어의 간이라고 하는 건 줄기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줄기, 단어의 뼈대. 그러니까 용언의 동사, 형용사의 의미를,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뼈대 줄기를 가리킵니다. 자, 특징은요, 변하지 않는다. 100% 변하지 않고요. 대체로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줄기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미는 그 뒤에 한자를 보시면 어미의 미자가 무슨 글자이겠습니까? 자, 한자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벌써 눈치를 챘네요. 자, 이는 꼬리미자입니다. 꼬리미. 자, 단어의 꼬리, 단어의 끝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미는 그 위치가 어디 뒤에 위치하겠습니까? 그렇죠. 어간 뒤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요,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부분, 즉 어미 부분이 형태가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어간 뒤에 붙어서 형태가 바뀌면서 어떤 기능과 의미를 가질까요? 뭐 당연하죠. 문법적 기능, 문법적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간과 어미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항상 같이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컨대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가다가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됩니까? 자, 먼저 자, 가고 가니 가서 자, 이렇게 활용하는 걸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가고 가니 가서가 가고 가 어간 니가 어미 고 니가 어미 그 다음에 서가 어미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세 개의 활용세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여기서 형태가 변치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니까 바로 가라고 하는 부분이 형태가 변치 않는 어간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형태가 변하면서 뒤에 가서 붙는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그렇죠. 고니서. 자, 고니서. 이 세 단어 부분이 어미가 되겠네요. 자, 굉장히 쉽죠? 자, 가다 같은 경우는 어간의 형태는 바뀌지 않고 어미만 바뀌는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혹, 자, 이렇게 어간이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게 특징이지만요. 어간이 바뀌는, 어간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준비가 필요한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묻다. 영어로 ask, 묻다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당연히 어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어간에는 다를 뺀 나머지니까 묻까지가 어간이고요. 자, 고를 붙이니까 묻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묻다의 디귿 뒤에 자, 은이를 붙이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묻으니가 아니고 내가 친구에게 물으니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형태를 보시면요. 어미, 은이는 물은이에서 형태가 똑같이 어미는 변하지 않고 어간에 있던 받침 디귿이 자, 활용된 결과 물은이의 리을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아하, 그렇구나. 자, 어간이 바뀌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간혹가다 에스크의 묻다처럼 어간의 일부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특수하게. 자, 그런 것도 미리 우리가 이해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간과 어미가 세트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가 세트로 묶여서 쓰일 때 표기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간, 어미가 묶일 때 그 둘 중의 관계와 묶이는 양상에 따라서 표기법이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에 나와요. 참, 골치가 아픕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일기를 쓰거나 글쓰기 수행평가할 때, 자, 이 맞춤법 표기법에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뭡니까? 되다. 되다의 되가 돼지의 돼야, 돼야 돼야. 그 다음에 되요는 돼지의 돼야, 아닌 돼야? 정말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조금, 자, 이렇게 헷갈렸기 때문에 선생님 이걸 한번 어간, 어미의 세트 결합의 원리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깔끔하게 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우선 됐다인지 됐다 1번 봅시다.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어간이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간은요. 항상 기본형, 어간은 기본형을 추출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됐다의 기본형이 뭡니까? 자, 되다입니다. 되다. 자, 돼지의 돼 말고 이 되의 되다죠. 그래서 이 되가 어간이기 때문에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출발점 어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요. 자, 그럼 거기에다 됐다는 어간 되에다가 그 다음 뭐가 옵니까? 됐다는 과거 시제 어미를 담고 있네요. 이런 과거 시제 어미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어시나 아시 있죠? 앞에 되는 음성 모음이니까 엇과 악 중에서 음성 모음 형태를 갖고 있는 어시 오겠습니다. 자, 되와 어시 만나면 여러분들 자, 되외하고 어시 만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모음 축약에 의해서 당연히 되가 어가 플러스가 됩니다. 어가, 그럼 뭐가 됩니까? 되시 되겠죠. 자,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음 축약에 의해서, 자, 됐다가 됩니다. 물론, 되었다라고 쓸 수도 있죠. 되었다가 줄면 됐다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러므로, 그냥 됐다라고 쓰는 것은, 자, 잘못입니다. 왜 잘못일까요? 어간의 뒤에다가 쌍시옷만 쓰인 모양이 되기 때문에요. 쌍시험만 수입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알림 센터가 떠가지고 자, 됐다 틀린 이유가 여러분 아시겠죠? 되에 쌍시옷이 붙은 형태인데요. 자, 이 쌍시옷이 과거 시제 어미로 쓰일 수는 없는 거죠. 어시나 아시 과거 시제 어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쌍시옷을 붙인 걸로 어미로 보는 것은 잘못된 분석입니다. 그러므로 됐다는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볼까요? 자, 2번에 되어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간의 되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어미가 자, 어간 뒤에 어미가 오는데 어떤 어미가 옵니까? 이때 여러분 되어 요는요. 이 요가 높임어미인데요. 이 요가 하나짜리가 아니고요. 자, 어요 아니면 아요입니다. 자, 어요나 아요가 어미 형태로 놓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되다의 대 어간 플러스 어요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되외와 어가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되요가 되는 거죠. 돼요. 알겠습니까?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돼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안 돼. 여러분, 안 돼. 어떤 게 맞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똑같이 어간 돼에서요. 그 다음 어미는 뭐가 오냐면, 명령형 종결 어미. 자, 밥 먹어. 그만 놀아. 자, 명령형 종결 어미는요. 양성 모음은 아고 음성 모음 형태는 어가 오는데 아어 둘 중에 자, 기준은 어떤 걸 붙이냐면요. 앞에 있는 어간의 모음이 양성인가 음성인가 보면 됩니다. 자, 어간의 뒤에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자, 아가 오지 않고 어가 옵니다. 그러면 되어를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간 되에 명령어미 어를 붙이면 당연히 되가 되겠죠. 그럼 이해했습니까? 자, 이게 맞네요. 안 돼. 이게 맞고요. 되어가 맞고 됐다가 맞습니다. 자, 뒤에 게 다 맞네요. 자, 네 번째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어간 되를 가져온 다음에요. 그 다음 어미가 오는데 문제는 현재 시제 어미가 왔다. 현재 오타 났네요. 현재 시제가 왔다는 것이 일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제 어미는 뭡니까? 당연히 니은이죠. 자, 어간 뒤에 니은을 바로 붙이면 자, 이 된이 되겠네요.
자,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므로 뒤에 게 틀리고 앞에 게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원리로요. 자, 바람을 쐬다 할 때, 바람을 쐬다 할 때, 야, 머리가 아플 때는 바람을 쐬. 실내에 틀어박고 있지 말고 바람을 쐬.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바람을 쐬. 이게 맞을까요? 자,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 뭘 가지고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간을 가지고 옵니다. 어간이 쇠고요. 자, 쇠는 명령 어미를 뒤에 붙여오기 때문에 명령 종결어미, 쇠가 음성 모음이니까 명령 어미 어, 아 중에 어떤 게 옵니까? 당연히 음성 형태의 어가 오고 그래서 쇠어를 붙이면 모음 축약이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쇠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간단한 원리죠? 자, 이렇게 해서 어간 어미의 세트 결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쉥.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어미의 분류표. 자, 이제 어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냐면 여러분들, 어간은 항상 그 용어를 활용할 때 하나만 쓰이기 때문에요. 하나만 쓰이고 어미는 몇 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미가 몇 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미의 종류를 다양하게 이해해두고 그 개념을 익혀두는 것이 용어의 활용을 분석하는 좋은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표가 복잡해 보이죠? 자, 쌤이랑 같이 공부하면 엄청나게 쉬워져요. 쌤을 믿고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미의 종류에는 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밑에 표현은 지금 크기상 잘려 있는데요. 자, 어말 어미와 밑에 표에 이제 다음 칸에 나올 건데 선 어말 어미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말 어미가 무슨 뜻입니까? 어말 어미는요. 자, 여기 어자가 단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말은 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말 어미가 뭐라고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 단어 끝.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어말 어미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결. 여러분 이 종결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종결은요. 문장의 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문장 끝이 단어의 끝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말 어미 밑에 문장을 끝내는 단어의 끝이면서 동시에 문장을 끝내는 문장의 종결 어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 집에 간다. 자, 평서형 종결 어미네요. 너 집에 가니? 의문형이네요. 니 의문형. 야, 우리 집에 가자. Let's go home. 집에 가자. 청형입니다. 자, 빨리 집에 가라. 자, 가라. 명령형입니다. 자, 너 정말 집에 가나? 감탄형입니다. 가는구나. 감탄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종결 어미는요. 크게 문장의 끝을 맺어주면서 5가지가 있습니다. 평서, 의문, 청유, 명령, 감탄. 어렵지도 않네요. 자, 제일 쉬운 겁니다. 이 3개 중에서. 자, 다음 볼까요? 연결 어미. 연결은 말 그대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건 단어와 단어 혹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데요. 자, 첫 번째로 연결 어미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보조 연결어미는요.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용언과 본용언을 연결시켜 줍니다. 혹은 본용언과 본용언, 자, 본 플러스 본이나 본 플러스 보, 자, 이런 것을 연결시켜 줍니다.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컨대 놀고 싶다. 여러분 놀고 싶죠? 자, 여기 예를 들어볼까요? 놀고 싶다. 그렇네요. 놀고의 고가 본용언이고요. 놀고가 본용언에 자, 그 다음 싶다가 보조용언인데요. 본 플러스 봅니다. 이때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를 이 중간에 있는 고가 연결시켜주고 있네요. 자, 이게 연결어미입니다.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서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아어개지고 5개가 있습니다. 아어개지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대등적 연결어미. 여러분 이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데요. 나는 밥을 먹지만 너는 라면을 먹어라. 나눠 먹자. 밥을 먹지만 자 뭐뭐 하지만 영어로 바꾸면 but가 되겠네요. 나는 밥을 먹지만 너는 라면을 먹어라. 문장과 문장을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데 너는 라면을 먹어라. 똑같은 의미죠. 는데도 벗이 되겠고요. 나는 지금
책을 읽으며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책을 읽으며 시험 공부. 이때면 역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데요. 영어로 바꾸면 and가 되겠네요. 대등하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되게 쉽네요. 자, 그 다음 종속적 연결 어미. 어미가 뭡니까? 종속 연결 어미는요. 이거는 자, 문장과 문장 두 개를 종속적 관계로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자, 종속절, 주절 많이 들어봤죠?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자, 문장과 문장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자,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다. 비가 와서. 자, 한번. 자, 여기 들어볼게요. 인과의 예로요. 자,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다. 자, 이런 의미 있다 쳐봅시다. 자, 비가가 주어고, 자, 그 다음에, 와서가 서술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연결 어떻게 됐습니까? 와서를 분석해 보면요. 비가 오다에 오 플러스, 그 다음에 어미 아서로 돼 있음을 알 수 있죠. 아서.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오가 어가 아니고 아서는 뭡니까? 어미인데 무슨 어미입니까? 비가 온 게 원인이고 길이 미끄러운 게 결과니까 두 개의 문장은 원인 결과로 연결시켜 주고 있는데 앞에 게 비가 온 게 원인의 종속절, 뒤에 길이 미끄러운 게 결과의 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적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인과적 연결 어미가 바로 뭡니까? 아서가 되겠네요. 자, 종속적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영어에서 if절. 자,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지, 뭐뭐 if절, 영어 if절 하면 되겠습니다. 조건이네요. 조건의 종속적 연결어미. 자, 비가 올지라도, 난 비가 올지라도 우산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 특히 남학생들 그런 적 있죠? 뽀대나게. 뭔가 폼 좀 내보려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자, 코트에 깃을 탁 세우고 말이죠. 우산도 쓰지 않고 걸어갑니다. 쌤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자, 비가 올지라도,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영어에서 in spite of. 이렇게 쓰이는 거죠. 양보의 종속적 연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는데는요. 자,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비가 예문입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자,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 이건 어떤 상황적인 배경이죠. 상황적인 배경이고 그다음 우산이 없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자, 비가 오는데 이거는 시간 배경을 가리키는 거죠. 상황 배경, 상황이나 시간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리켜서 자, 배경의 종속적 연결 어미라고 합니다. 오는데, 오가 어간이고 는데가 어미가 되겠는데 바로 그런 종속적인 배경의 역할은 연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연결 어미의 보조. 자, 본용은 보조용은, 본용은 본용은, 대등적, 문장은 문장은 and와 but, 종속절, 인과, 조건, 양보, 배경 등등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종속적 연결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전성어미. 자, 이게 조금 어려워, 이게. 여러분들, 전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전자가 바꿀 전, 네? 먹는 전이 아니고 바꿀 전, 성이 뭡니까? 성질 성자예요. 그 여러분 전성이란 말 붙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성질을 바꿔준다. 이런 뜻이 되네요. 자,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서술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서술 기능, 주어에 대한 설명 기능, 서술 기능이 있는데요. 다른 품사의 기능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자, 다른 품사의 기능을 바꿔준다는 게 품사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품사의 성질만 지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를 안 바꾼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용어를 명사의 성질로, 명사형. 자, 용어를 관용사형의 성질로, 관용사형. 용어를 부사의 성질로, 부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암기해야 돼요. 자, 미음음기, 명사형, 미음음기. 자, 놀다의 놀기, 그죠? 친구랑 놀기, 이때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밥을 먹다의 먹음, 많이 먹음. 자, 이때 음은 동사인 먹다를 명사의 성질로 바꿔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겠네요. 미음음, 그 다음 미음. 살다의 살에 미음 붙이면 삶. 그는 평생 멋있는 삶을 그때 삶의 미음은 살다 동사를 명사의 성질로 바꿔주는 전성어미가 되겠습니다. 미음음기. 자,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 관용사형 전성어미요.
자, 니은 계통이에요. 니은과 은에 니은 붙어있죠. 는도 니은 붙어있죠. 니은은 은이 하나의 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리을과 을도 역시 똑같이 리을과 자 리을의 리을, 을의 리을, 리을이 붙어있습니다. 리을을 같은 계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더는요. 더는 니은이 붙어있는 앞에 있는 니은과 같은 계통입니다. 니은은 는, 리을을 던, 니은은 는, 리을을 던, 니은은 는, 리을을 던. 암기해두세요. 암기. 니은은 는, 리을을 던.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나는 크다의 크 나무를 좋아한다. 여러분들, 나는 큰 나무를 좋아한다. 자, 여러분들, 크가 나무를 직접 꾸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크다는 형용사인데요. 형용사의 어간이죠. 크가 형용사의 어간인데, 어간만 가지고 나무를 꾸밀 수 있습니까? 못 꾸미죠. 어간 뒤에 어미가 와야 되는데, 여기 뒤에 어떤 어미가 와야 됩니까? 자, 어떤 어미가 와야 될까요? 나무라는 체어를 꾸미려면, 바로, 니은이라는 큰 나무, 니은이라는 무슨 어미? 자, 나무를 꾸밀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어미, 무슨 어미? 체언 수식하는 어미, 무슨 어미? 관용사형 전성 어미죠. 그래서 니은이 관용사형 전성 어미, 관용사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니은 말고도 뭐가 있다고요? 니은은 는, 리을 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전성 어미로요. 부사형 전성 어미. 자, 부사형. 자, 높게 날다. 여러분, 새가 높게 날고 있다? 여러분, 높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높다는 형용사인데 역시 이 형용사의 어간이 높이죠. 자, 어간만 가지고 날다를 꾸밀 수 있으니까 여기에 어미가 필요한데 항상 세트로 움직이니까요. 어떤 어미가 필요합니까? 높게 날다. 자, 그러므로 어미 개가 와서 날다를 꾸밀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서술로 꾸미는 게 뭐죠? 부사어잖아요. 부사어. 그 부사어의 자격을 주는 게 바로 뭡니까? 어미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사는 전성어미, 개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도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전성어미, 명사형 미문기, 관용사형 니는 리를 던, 부사형 개도록. 자,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제일 복잡한 게 끝났습니다. 이제 밑에 뭐가 남습니까? 어마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거. 아까 쌤이 얘기했죠? 자, 큰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미 말고 선어마어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선어마어미란 무슨 뜻입니까? 어마어미의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앞장설 선, 즉 앞에 있다는 뜻이네요. 어마어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선어마어미입니다. 자,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잠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여러분, 선어마어미는 말 그대로 어마어미의 앞에 들어가는 어미이다. 아까 얘기했죠? 자, 거기에는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고 되게 단순합니다. 자, 우선 높임 선어말. 가다, 가시다, 놀다, 노시다. 그죠? 자, 이렇게 자다. 그죠? 자다는 주무시다가 되겠네요. 가다. 자, 가다를 갖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다. 내 친구는 가는데, 우리 할머니는 여행을 가시다라고 하죠. 가시다. 여러분들, 다가 종결어미 아닙니까? 다가 종결어미고요. 그 앞에 가가 어간입니다. 자, 어간 뒤에 종결어미 그 사이에 할머니께서 여행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시를 붙여야 되겠죠? 이 시는 종결어미이자 어말어미인 다 앞에 붙는 겁니다. 그럼 어말어미 앞에 붙는 게 뭡니까? 시죠, 시. 이 시는 그래서 선어말어미가 되는데요. 높임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명칭을 불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높임 선어말이 뭐밖에 없습니까? 시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단순하죠? 자, 다음 볼게요. 시제. 여러분, 시제, 가다 대신에 가다에 지금 가면 가다가 아니라 간다가 되겠죠? 자, 가다에 과거에 갔다면 가았다에서 자, 앗에 동음 탈락해서 갔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그럼 이런 것들은 무슨 어미입니까? 시제, 가의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자, 가 뒤에 앗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갔겠다? 가겠다? 가겠다? 자, 가겠다. 자, 이 get이 미래 시제를 갖고 있네요. 자, 이게 시제 선어말 어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측 선어말 어미. 여러분, get은요, 미래 시제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의지의 의미도 있고요. 자, 추측. 야, 지금쯤 밥 먹겠다. 배고파. 지금쯤 밥 먹겠다. 이런 먹겠다는요, 추측의 의미가 있는 추측 선어말 어미이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네요. 여러분, 이제 이 예문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 없겠다.
자, 일단 여러분 형태소를 분석할 때는요. 용언의 형태소 분석은 항상 어간이 무엇인지를 먼저 끄집어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어말어미를 일단 끄집어내요. 어간 한 개. 어간은 무조건 한 개요. 어말어미도 한 개가 되겠죠. 자, 어간 한 개, 어말어미 한 개 먼저 끄집어내고요. 그 사이에 선어말어미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쭉 문법적 기능을 중심으로 끄집어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가시였겠다. 어간은 뭡니까? 당연히 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말어미 혹은 종결어미가 뭐가 있습니까? 다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어말어미, 자, 얘는 어간입니다. 그럼 중간에 시와 엇과 get이 있는데 얘들의 명칭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공통적으로 다라고 하는 어말어미, 종결어미 앞에 오니까 이 셋 다 get도 선어말어미, 그쵸? 엇도 선어말어미, 그리고 시도 선어말어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말어미, 종결어미는 항상 한 개이고요. 그 앞에 있는 선어말어미는 두 개, 세 개, 네 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칭을 붙여볼까요? 자, 시는 높임 선어말어미네요.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고요. get은 축 선어말. 너무너무 쉽네요. 여러분 아시겠죠? 표를 꼼꼼하게 암기해서 100% 뒤에 테스트 용지에 암기해서 써놓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을 또 연습을 해볼까요? 4번 가볼게요. 자, 간다. 자,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보고 형태소의 명칭을 써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간다. 형태소 몇 개 있습니까? 가와 니은과 다가 있네요. 자, 가는 어간. 자, 다는 어말 어미, 종결 어미. 그리고 앞에 니은은 뭡니까? 선어말 어미인데 무슨 선어말 어미일까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너무 쉽네요. 이건 눈 감고도 하겠다. 이제 쉬워졌습니다. 자, 같다. 여러분 같다 주의합시다. 같다는요. 겉으로 볼 때는 가 플러스 아 플러스 다 혹은 갓 플러스 가 플러스 쌍시옷으로 보이지만 자, 원형 분석은요. 자, 원형을 분석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쓰면 안 되고요. 그 단어의 출발점을 분석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주의할 대목입니다. 출발점을 분석해서 써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같다는 당연히 어간은 가가 되겠고요. 과거 시제 어미라고요? 그렇죠. 과거 시제 어미네요. 자, 쌍시옷 붙어있는 아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종결어미가 되겠네요. 그런데 가와 어간에 가에 아가 들어있고 어미 시제 어미의 아에 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개의 아 모음이 겹치게 돼서 하나를 뺍니다. 보통 이때 어간의 아를 동음 아탈락시켜서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갔다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가셨겠니 별표 2개. 이런 주의할 거는요. 여기서 가가 당연히 어간이 되겠고 니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되겠네요.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get은 추측 선어말 어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주의하시면 셔시라는 단어가요. 음절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니까 형태수도 하나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셔은 두 개의 몸이 축약된 거니까요. 그럼 어떤 것이 축약되었습니까? 가시의 시하고요. 높임 선어말 어미네요. 높임 선어말 어미. 그리고 엇입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입니다. 자, 시와 엇이 만나서 자, 모음 축약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엇, 셔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셔에는 두 개의 선어말 어미가 붙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불을 쬐! 추울 때는 겨울에 불을 쬐! 여러분, 쬐의 기본형이 뭡니까? 쬐다가 되겠네요. 어간은 어디까지예요? 다를 뺀 나머지 쬐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어간만 가지고 영원히 활용을 합니까? 아니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간 뒤에는 어미가 필요하다. 자, 어떤 어미가 필요할까? 추울 때는 불을 쬐어야지 명령형 의미가 담겨있는 명령형 종결 어미가 와야 되겠네요. 쬐가 자, 근데 음성 보험이니까 명령 종결어미 아 형태와 어 형태, 양성은 아, 음성은 어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됩니까? 그렇네요. 음성 형태의 자, 명령 종결이 오게 된다면 쬐 플러스 어. 자, 쬐어가 축약되면 모음 축약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쬐가 되겠네요. 그래서 뒤에 있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저리가 아우 징그러워 저리 가. 여러분 가는요. 자, 이게 활용된 결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다의 어간만 가의 어간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어간만 쓰일 수 있습니까? 쌤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 용언의 활용은 어간만 쓰일 수 없다. 어미가 있어야 한다. 그럼 가 저리 가 명령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가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명령 어미 당연히 아가 와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간에도
아가 있고 모음 아가 있고 어미에도 모음 아가 있으니 가아 발음이 늘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불편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줄여야죠. 줄여. 그래서 가아가 하나를 탈락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어간의 아탈락. 우리가 동음 아탈락이라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아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용언의 활용해서 어간과 어미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자, 어간까지 공부해 봤고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용언의 활용 형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용언이 한 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같은 경우는 용언이 한 개 아닙니까? 근데 용언이 두 개짜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고 싶다, 가주다, 가서 먹다, 가서. 자, 이게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언이 한 개짜리와 두 개짜리로 구분되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까지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해줄게요. 되게 쉬워요. 자, 여러분들 용언 한 개짜리는요. 자, 가다 같은 경우 뭐가 있지만 어간은 항상 한 개입니다. 가가 어간이잖아요. 그죠? 가다. 어간은 항상 한 개인데요. 어미는요. 어미는요. 자, 한 개짜리 가다 같은 경우 어미가 한 개잖아요. 여기 어미 한 개입니다. 다. 그런데 한 개도 될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쓰일 수 있어요. 자, 간다 같은 경우 가가 어간이고 어미가 몇 개 셌습니까? 자, 시제선언말음이 니은과 평서형 종결음이 다 어미가 두 개 쓰였네요. 그죠? 같다에도 at과 다 어미가 두 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용언 두 개일 때는요. 가고 싶다. 어떤 게 본용언일까요? 앞에 게 본용언입니다. 당연하죠. 가가 의미를 주도하고 싶다는 앞에 가다를 보충해 주니까요. 가주다 역시 가다가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다는 앞에 가를 보충해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에 게 중심 의미를 결정을 딱 쥐고 있고 뒤에 걸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이런 용어를 뒤에 거를 앞에 게 보조해 주니까 뭐라 부른다고요? 보조 용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 플러스 보라고 부르는데 이 본 플러스 보는요. 단어는 두 개이지만 서술어는 한 개. 서술어를 한 개로 그냥 그렇게 취급해 줍니다. 왜? 실질적 의미가 하나니까요. 실질 의미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서술 역시 한 개로 취급해 줍니다. 그런데요. 본용은 뒤에 똑같이 또 똑같은 의미를 그와 비슷한 동일한 의미의 비중을 지닌 본용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먹다 엔드 아닙니까? 가서 엔드 먹고 가서 엔드 놀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먹다와 가서 놀다 같은 경우는요. 뒤에 게 먹다도 본용어로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가다와 먹다, 가다와 놀다가 동등한 비중과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장이 본용어로 쓰였고요. 그러므로 앞에 어떤 주어가 있겠죠. 나는 가서 먹었다, 나는 가서 놀았다. 주어 나에 대해서 서술어가 두 개 붙어 있으므로 자, 서술어가 두 개인 문장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런 서술어가 두 개이면 실질적 의미도 두 개이고 따라서 문장의 종류는 뭐가 될까요? 견문장이 돼요. 견문장. 그렇겠네요. 당연한 논리 아닐까요? 반면에 본 플러스 보일 경우에는 서술어가 한 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자 문장의 종류 무슨 문장? 그렇죠. 혼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재볼게요. 6번에 자 본 플러스 보 혹은 본 플러스 본 자 본용어이란 실질 의미를 갖고 있고 중심적 의미를 갖고 있고 반드시 앞에 위치한다. 보조용어이란 문법적 의미를 주로 갖고 있고요. 보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자립성이 희박합니다. 뻔한 거 아닐까요? 자, 그리고 본 플러스 보일 경우 반드시 보조족 연결 어미가 들어간다. 아우게죠. 잡아놓다, 풀어놓다, 놀게 되다, 아우게, 놀지 않다, 놓지 않다, 먹고 싶다.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건 빨리 넘어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슈르륵. 자, 그러면 선생님, 본 플러스 본인지 아니면 본 플러스 보인지 이거 헷갈리겠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구별법은 단순합니다. 자, 뭐뭐 해서를 집어넣으면요. 이때 뭐뭐 해서는요. and 의미를 가진 연결 어미가 되겠는데요. 자, 이 and를 집어넣어 성립하면 본 플러스 본이 되겠습니다. and, 자, 이때 서의 의미를 가진 and를 집어넣을 수 없으면 자, 서를 쓸 수 없으면 본 플러스 보가 되고요. 서를 쓸 수 있다면
본 플러스 본이 된다는 사실 너무나 쉽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대체로 앞에 것은 본용어, 뒤에 것은 보조원이 많긴 합니다. 자, 뒤에 온다고 모두 보조원은 아니다. 뒤에 것도 본용어를 쓰일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자, 이제 8번 가서 3개의 예문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볼게요. 놀고 싶다. 당연히 싶다가 본 보네요. 놀아주다? 본 보내요. 껍질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가져다가 버려라. 가져다가 본용어. 가져가는 거죠? 버리다? 본용어이네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그런데 이때 버리다가요.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나는 어제부터 아꼈던 초콜릿을 먹어버렸다. 이름 먹어버렸다. 먹어버렸다. 먹다가 당연히 앞에 건 본용어였죠. 뒤에 버렸다가 실제로 초콜릿을 버린 겁니까? 이런 버린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가 아니고 이때 버리다는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는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다와 먹어버렸다 버리다는 자 단어의 성질이 다르네. 쓰레기통에 쓰레기통 버리다 이때는 본용언이고 먹어버렸다 버렸다는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버리다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용어를 본 플러스 보로 구분하고 어간어미 명칭을 써봐라. 되게 쉽네. 아까 했죠? 가져다 버려라. 본. 자, 본 플러스 본이죠? 본이고요. 자, 그 형태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지다, 어간, 가지다. 그 다음 어단은 연결어미가 되겠습니다. 버리다. 자, 본용어는 어간이네요. 어간. 어라는 명령어미, 명령형 종결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값을 깎아주었다. 자, 깎아주었다. 여러분, 깎아서 가격을 깎아주는 게 깎아서 주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 값을 깎아주다. 무슨 은혜를 베풀다. 무슨 행동을 그 사람에서 도와주다는 의미가 있죠. 깎아서 도와준 겁니다. 그때 이제 주었다는 진짜 give, 주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보조용언이 되겠고요. 깎아 당연히 본용어이 되겠습니다. 본 플러스 보가 되네. 본 플러스 보. 자, 깎기 본용어의 어간, 아가 연결어미, 주는 보조용어의 어간, 어은 과거 시제 선언어미, 단한 종결어미. 너무 쉽네요. 자, 주다가 어떤 뜻이라고요? 다른 이들을 위하여 행동을 대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겨냈습니다. 자, 그럼 이기다 되다. 자, 이겨내다. 자, 정말 낸 겁니까? 낸 게 아니고 이겨서 어떤 완수하다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이때 내다가 이기다를 보충해주고 있으므로 본 플러스 보가 되겠습니다. 이 기까지가 본용어의 어간이고요. 어느 연결어미 내다의 내가 보조용어의 어간이고요. 자, 어시 과거 시제 어미인데 축약돼서 내시 됐겠네요. 자, 씁니다. 높임의 전결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먹고 싶다. 설명이 필요 없네요. 자, 본용어의 어간. 자, 본 플러스 보네요. 넘어갑니다. 떠내려가 버렸다. 이거 조금 어렵네. 별표합시다. 별표 두개 세 개 빵빵빵빵빵. 자,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떠내려가, 여러분. 떠내려가에 단어 동사가 몇 개 붙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뜨다의 연결어미. 내리다의 연결어미. 그죠? 내리어가 내려로 축약되고요. 뜨어에서 의가 탈락하면 떠로 됩니다. 그렇죠? 자, 가는 표면상 한 글자 한 음절이지만 자, 이것도 역시 어간과 어미가 세트로 붙어 있다는 걸 전제로 본다면 가 플러스 아에서 연결어미 아가 붙어 있는 걸 동음 탈락에 의해서 아의 어간이 아가 탈락한 것이므로 가, 떠, 내려가, 버리다. 자, 보조용어인데 어간, 버리다, 보조용어의 어간, 보조용어의 어간에다가 과거 시제 하나만 어미, 종결어미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자, 이제 본용어과 보조용어 그리고 용어의 활용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제 용어의 활용에 대해서 거의 한 60%쯤 끝난 셈입니다. 용어이 원래 복잡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개념을 머리에 쏙쏙 집어넣고 각인한 다음에 테스트를 반드시 암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은요, 개념이 70%입니다. 개념을 알면 적용 연습만 조금만 하면요, 문법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자, 이따가 좀 두 번째 영어 강의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자, 잠깐 안녕.